자, 93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5개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죠. 여기 서로 다른 3개의 색을 사용하여 각 영역을 칠하는데 같은 색은 중복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하려고 한다.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5개 영역에 3가지 색을 칠하는 거 일단 좀 구분을 합시다. 여기에 자 A, 여기 B 영역, 여기 C 영역, 여기 D 영역, 여기 E 영역이라고 하고, 자 색깔은 3가지 색깔이니까 그죠? 우리가 뭐 화이트, 그 다음에 블루, 그 다음에 레드 이렇게 3가지 색깔을 칠한다고 가정할까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지역부터 색깔을 칠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이런 문제를 3가지 색이 있으니까 3가지 색을 다 칠하는 경우와 2가지 색을 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화이트와 블루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여기 화이트하고 블루를 사용해 버리면 인접하니까 다른 색 칠해야 되죠. 여기는 칠할 게 없죠. 화이트 못 칠하고 블루를 칠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는 무조건 몇 가지 색, 3가지 색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3가지 색을 다 사용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죠. 2가지 색으로는 절대로 인접한 영역을 다른 색깔로 칠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1가지 색도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는 그 경우가 1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우리가 앞에서 문제 풀 때는 뭐 5개의 색이 있어서 5개 쓴다, 4개 쓴다, 3가지 색 쓴다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 3가지 색을 모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A 지역은 화이트, 블루, 레드를 모두 사용해도 되니까 일단 몇 가지? 3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A 지역에 화이트를 썼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B 지역에 색칠을 해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곱하기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B 지역은 화이트를 제외한 블루나 레드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몇 가지? 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블루를, 자, B가, 여기 블루 모양, 색깔이 똑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B가 같으니까 여기 블루를 옐로우로 바꾸겠습니다. 옐로우로 색깔을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이 B 지역에는 바로 뭐 옐로우를 사용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옐로우와 레드 중에 2가지를 색을 칠한다고 가정하죠. 자, 그러면 C 지역도 칠해야 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C 지역은 A 지역과 B 지역, 화이트, 블루와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까 레드 1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죠? 여기는 천상 레드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D죠. 자, D를 칠할 때, 이 D를 칠할 때는 여러분 일단 레드는 사용할 수가 없죠. 레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맞습니까? 근데 이 A 지역과 보면 인접한 게 아니죠. 여기 점에서 만나면 인접하는 게 아니고 면에서 만나야지 인접하는 거죠. 그러면 이 D 지역은 A 지역과 같은 색을 칠할 수도 있고, B 지역과도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2가지가 되겠습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E 때문에 E는 D와 A와 어떻습니까?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E는 이 지역은 A와 D와는 같은 색을 칠할 수 없고 C와 Y는 같은 색을 C와 어, C 지역과 B 지역과는 같은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D 지역을 우리가 나누어 줘야 되겠네요. 요 D 지역을. D 지역을 어떻게 나누어 준다? A와 같은 색을 칠할래? A와 같은 색을 칠하지 않을래? 이렇게 2가지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D 지역을 A와 같은 색, A와 같은 색, 이
B 지역을 A와 같은 색을 칠할 것인지 아니면 A와 다른 색을 칠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근데 A와 같은 색을 칠한다고 하면 여기는 뭡니까? 화이트 한 가지죠. 여기는 같은 색을 칠한다는 말은 반드시 화이트를 칠해야 된다는 말이고, 맞습니까? A와 다른 색을 칠한다는 말은 화이트를 쓸 수가 없죠. 화이트를 쓸 수가 없는데 얘는 C와 인접하기 때문에 레드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만 사용해요? 블루만 사용해야 되는 거죠. 얘는 블루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인정 A와 다른 색을 칠한다는 말은 B와 같은 색을 칠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되겠네요. 그죠? 되겠나요? 자, 그래서 이 D 지역은 A와 같은 색을 칠해도 한 가지가 되고 A와 다른 색을 칠해도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A와 같은 색을 칠할 때는 화이트를 칠해서 같은 색이 되고 A와 다른 색을 칠한다는 말은 이 C 지역, 레드와 같은 색을 칠할 수 없으니까 B 지역과 똑같은 색깔 한 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 남았는 이 지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지역. 자, 일이 끝나지 않았죠. 자, 이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자, 이 D 지역을 화이트를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화이트를 썼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역은 D와 A와 인접하고 있으니까 화이트만 못 쓰는 거죠. 따라서 레드, 옐로우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 지역이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뭘 썼다면 옐로우를 사용했다면 저 B 지역과 똑같은 색깔을 칠했다면 이 지역은 화이트나 옐로우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C와 똑같은 레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예요. 따라서 여기서 D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는 거. D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요 D를 생각할 때 D가 A와 같은 색을 칠할래? A와 다른 색을 칠할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12가지가 되겠고 여기서는 바로 6가지가 되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토탈 몇 가지가 나온다? 18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한번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자, 936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꼭지점 A에서 출발하여 여기 A에서 출발하여 모서리를 따라 움직여서 꼭지점 B에 도착합니다. 여기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B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 거, 도착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인데 단 모서리 AB와 AE는 지나지 않는다. 요 부분과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요 점선 부분 모서리 AB와 AE는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지난 꼭지점은 또 다시 지나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A에서 출발할 때는요.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꼭지점을 다 지나가라는 뜻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단 A에서 출발할 수 있는 곳이 D밖에 없네요. 맞죠? 바로 올 수도 없고 E로 갈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A에서 B까지 오면 되니까 이것은 어떤 순열이나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없고 바로 여러분들 수영도를 이용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에서 먼저 어디로 간다? D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A에서 D를 왔습니다. A에서 이 지점을 따라서 D로 왔잖아요. 그죠? 그럼 D에서는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C와 H 두 군데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겠죠? C와
H 이렇게 분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A에서 D를 가고 먼저 C로 가는 경우, 요로 이쪽으로 오는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그죠? 그러면 C에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B로 가버리면 바로 도착이 되네요. 그래서 B로 바로 가버려도 되고, 아니면 어디로 가도 되겠습니까? G로 가도 되겠네요. G로. 이쪽으로 B로 바로 가버리면 여기서는 끝나버렸죠. B로 와버렸으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B로 안 가고 우리가 G로 갈 수도 있겠죠. G. 그래서 맞습니까? C에서 G로 갔잖아요. 그죠? 되겠나요? 그럼 G에서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F로 갈 수도 있고 H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럼 G에서 바로 F와 H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럼 또 F부터 갑시다. G에서 F로 왔죠. 자, F로 왔습니다. F에 왔으면 F에서는 B로 바로 갈 수 있죠. B로 바로 갈 수가 있는데, 자, F에서 E로 갔다면 E에서는 갈 수 있는 곳이 E기는 못 가니까 H로 가야 되겠죠. H로 가버리면 G나 D를 가버리면 그 전에 다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죠? 한번 지나는 점을 다시 지나가게 되죠. 따라서 F에서는 B로밖에 갈 수가 없고 E로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G로 갔다가, 자, C에서 G로 왔다가 H로 갔습니다. 여기 갔으면 B에 가려면 바로 E로 가야 되겠죠? E로 가고 다시 F로 와야 되겠네요. 그죠? A로는 못 가니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요. G로 가면 또 B로 못 가겠죠. 그죠? 다시 B로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A, D, C로 가는 경우에 바로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또 나머지를 또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A, D로 가고 다시 H로 이렇게 왔습니다. H로 왔죠. 그럼 H로에서 갈 수 있는 곳은 E와 G 두 개 되겠네요. H에서 갈 수 있는 곳은 E와 G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E로 왔다면 H에서 E로 왔다면 어디로 가야 되죠? F로 올 수가 있겠네요. 자, F에 왔다면 자, G로 가면 또 못 가겠죠. 그죠? 바로 B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바로 B로 가는 경우.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 F에서 G로 갈 수도 있겠네요. F에서 G로 와볼까요? F에서 G로 온다면 다시 C로 갈 수가 있겠죠. C로 갔다가 B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G로 왔다면 C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는 못 갑니다. 자, 그러면 A, D, H, D, A, D, H, G까지 왔습니다. 그럼 G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자, F로 가도 되고 C로 가도 되겠네요. 자, C로 가도 되고 F로 가도 되죠. C로 갔다면 B로 바로 가면 되겠네요. F로 갔다면 바로 B로 올라가면 되죠. E로 가면 안 되겠죠. B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바로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나오고 위에 세 가지가 나오니까 토탈 몇 가지다? 7가지다. 이렇게 수용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937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개수 구하라고 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6 퍼뮤테이션 n이고 요 2배의 6 퍼뮤테이션 n-이니까 여기 이제 뒤쪽 부분이 n일 때는 6으로부터 n개를 나열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바로 mpr 퍼뮤테이션 r은 m 팩토리얼에서 바로 누구 요 n-r 팩토리얼을 나누어 준다. 요 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퍼뮤테이션 뒤에 뭐가 있을 때 문자가 있을 때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변은 6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6에서 m 팩토리얼을 빼면 되겠죠. 자, 작거나 같다가 되고, 자, 몇 배? 2배가 되네요. 마찬가지로 여기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이 이제 문자가 나왔으니까 6 팩토리얼에서 6 팩토리얼에서 6에서 요거에서 6에서 요걸 빼야 되겠죠. 6에서 m-2를 빼면 됩니다. 6에서 m-2를 뺀 팩토리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8-m 팩토리얼이죠. 8-m 팩토리얼이 되는 겁니다. 되겠나요? 요걸 계산해 달라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6팩토리얼, 6팩토리얼은 날려도 되겠죠. 그죠? 날려도 되고. 자, 요 두 개를 봅시다. 6-m 팩토리얼이 있고요. 8-m 팩토리얼이 있는데 이 8-m 팩토리얼은 우리가 m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m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줄여 나가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8 팩토리얼이 있다면 처음에는 누구부터 시작해서 8-m부터 시작해서 맞죠? 요거 하나 줄여야 되겠죠. 8-n에서 1을 빼면 뭐가 되겠습니까? 7-n이 되겠죠. 또 하나 줄이면 요거보다 하나 줄인다면 1을 빼니까 6-n이 되겠죠. 또 하나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5-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까지? 1까지 곱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6-n에서 1까지 요 곱한 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6-n 팩토리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8-n 팩토리얼은 이렇게 8-n 곱하기 7-n 곱하기 6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그 의미 알겠습니까? 자, 우리 앞에서 우리 한번 했는데 자, 일로 보세요. 5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보세요. 5 곱하기 적고 4에서 1까지 다 곱한 걸 4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또는 5, 4를 적고 5하고 4를 곱하고 3이 1이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또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적고 또 뭐라고? 2, 1이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도 적을 수 있겠죠. 요 기법이 되는 거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쏘리. 쌤이 여기서 뭘 잘못 적었나요? 6 팩토리얼이 아니고 뭐 8-n, 7-n 여기는 6-n 팩토리얼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이해하십니까? 요 기법을 사용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6-n 팩토리얼과 6-n 팩토리얼이 약분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러면 좌변은 뭐예요? 2이고 우변은 8-n분의 8-n, 7-n분의 2가 되니까 크로스를 해준다면 바로 8-n, 7-n이 바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얘는 바로 2차 부등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n제곱이 되고 자, n개수는 마이너스 8n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5n이 되겠네요. 그리고 8, 7이 56이니까 56인데 2가 넘어오면 플러스 56에서 2를 뺀 게 54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1, 1, 6, 9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 하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얘는 m-6, m-9가 바로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 범위가 되죠. 따라서 6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6, 7, 8, 9라는 자연수가 나와서 몇 개? 바로 4개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서 요 범위를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요 n이라는 요 뒤에 문자의 범위는 MPR은요. 요 R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n과 R의 관계는 n이 R보다 뭡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6이잖아요. 6이니까 이 뒤에 숫자는 6보다 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요 6PL을 보면요. 이 6이 M보다 6이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근데 N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N은 0보다는 뭐 해야 됩니까? N이 자연수니까 N은 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됐나요? 아니면 그냥 이 자연수 n을 안 본다면 여기 있는 숫자 이 n은 0이 되어도 상관은 없죠. 나중에 자연수를 제외시켜주면 되니까. 저 자연수가 아닌 것을 제외시켜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n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습니다. 그래서 얘를 n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도 마찬가지죠. 이 n-2라는 것은 6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얼마보다? 바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은 뭐가 됩니까? n이 6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지만 요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변에 2를 달면 n은 2보다 크고 누구보다 8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럼 요 두 개의 공통이 돼야 돼요. 0과 6이고 2와 8이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수직선을 그려본다면 자, 요 위의 식은 0에서 얼마까지? 6까지고 요 아래의 식은 n이 2에서 8까지가 되잖아요. 그죠? 0이 들어가고 6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8이 들어가니까 그죠? 세가 맞죠? 따라서 2에서 6까지죠. 되겠나요? 그러면 자연수 n이 맞잖아요. 요걸 만족시켜 줘야 되니까 n은 2, 3, 4, 5, 6이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부등식을 만족시켜 주는 6부터 9까지니까 또다시 이 두 개의 뭐가 되겠습니까? and가 되겠죠. 그러므로 n은 어떻습니까? 2부터 6까지가 되면서 6부터 9까지도 되어야 되니까 n은 6이라는 숫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1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요 퍼뮤테이션 뒤에 문자가 있을 때는 요 범위를 여러분들 생각해 줘야 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고 6에서 9까지라고 4개라고 하는 순간 틀리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38번입니다. 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3명, 3학년 학생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그랬죠. 그러면 3명, 3명, 2명이니까 토탈 8명이 되니까 사실 전체는 8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런데 1학년 학생끼리는 이웃하라. 1학년은 이웃하고 2학년 학생은 이웃하지 않게 하라. 즉, 그럼 여기는 이웃하는 문제와 이웃하지 않는 문제가 다 있네요. 그죠? 그럼 이웃은 어떻게 풉니까? 꽁꽁 묶으라 그랬죠. 이웃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이웃한 것끼리 먼저 배열하고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학년 학생이 3명이 있으니까 자, 1A, 1B, 1C라고 할게요.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2학년도 3명이니까 2A, 자, 2B, 2C 이렇게 학생이 3명이 있는 거예요. 3학년은 2명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3A, 3B 이렇게 2명으로 보면 되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8명이 있는데 1학년끼리는 이웃하라 했으니까 1학년은 뭐합니까? 이렇게 묶어줘야 되겠죠. 1학년은 일단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2학년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웃해도 좋은 게 누굽니까? 이 1학년과
3학년은 이웃해도 좋은 거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일단 얘는 하나가 묶여져 있으니까 전체는 몇 명으로 봐야 됩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니까 3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웃해도 좋은 것을 묶은 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세 명이 다시 또 배열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죠. 요 1학년이 배열하는 바로 뭡니까? 3팩토리얼을 또 곱해줘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요 3팩토리얼은 의미하는 게 1학년을 뭐 다시 배열한 것이 되겠죠. 그죠? 다시 배열한 것이 되고 요 3팩토리얼은 1학년과 3학년 배열이죠. 3학년 배열이 되겠습니다. 1학년은 뭐였는 거다? 묶은 상태에서 배열했고 거기서 다시 풀어줬네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현재 예를 들어서 배열했는 게 뭐 이런 형태로 될 수가 있겠죠. 3A가 되고 여기는 1B라는 사람, 1C라는 사람, 맞습니까? 1A는 붙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웃해야 되고 여기 3B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죠. 요 세 명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2학년 세 명 어디 갈 수 있습니까? 여기, 여기는 들어오면 안 되죠. 여기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A한테 물어보겠죠. 너 어디 갈래? 이 네 개 중에 한 곳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A가 여기 왔다면 2B한테 물어보죠. 그러면 2B는 이 세 자리 중에 한 자리에 바로 2B가 가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2C한테 물어보죠. 이 두 자리 중에 한 자리에 2C가 가면 되겠죠. 그게 바로 두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나요? 그러면 3팩토리얼 6, 3팩토리얼 6 그리고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 6이 36이 되고 4, 2, 8, 3, 8이 24가 되겠네요. 그러면 1의 자리에 6, 4, 24가 되니까 4로 끝나는 게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6 곱하기 24를 해보면 6, 4, 24, 4, 32니까 144죠. 2, 6, 22, 2, 3은 6, 7이 되어서 바로 864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웃하는 것은 묶어주고 이웃하지 않는 것은 끼워 앉으면 되는데 그럼 먼저 누구를 배열해 준다? 요 한 가지와 요것을 하나로 봐야 되겠죠? 하나와 요 세 명, 요 두 명과 합쳐서 세 명을 먼저 배열해 주고 그리고 이 묶은 것을 풀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 사이사이란 말은 자, 몇 군데? 요 네 군데가 되어야 되죠. 여기는 아니죠. 얘는 얘들은 이웃해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사이사이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서 네 자리 중에 세 자리를 선택하여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잘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939번이 되겠습니다. 자, KOREA, 코리아의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배열한다면 사실 서로 다른 문자이기 때문에 5팩토리얼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한쪽 끝에는 자음, 다른 쪽 끝에는 모음이 오라고 하네요. 그죠? 한쪽은 자음이 오고 다른 쪽은 뭐가 오라? 모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일단은 자음과 모음을 분류해 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K는 뭐가 되나요? 자음. O는 모음, R은 자음, E는 모음이 되고 A도 모음이 되죠. A, E, O, U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5개를 배열하는데 여기가 제일 앞자리 한쪽 끝이고 여기에 3개가 들어오고 여기가 다른 쪽 끝이게 되겠죠.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한쪽 끝에는 자음, 다른 쪽 끝에는 모음이니까 여기 자음이 온다면 여기 모음이 올 수 있고 여기 모음이 온다면 여기 자음이 올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자음이 먼저 옵시다. 여기에 자음이 오려면
자음 두 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K가 와도 되고 여기에 K가 와도 되고 R이 와도 되니까 두 가지. 일이 끝나지 않았죠. 여기 모으면은 어떻게? O, E, A 중에 하나 오니까 O가 왔다고 할까요? 이 세 개 중에 하나 O가 와도 되고 E가 와도 되고 A가 와도 되니까 세 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남는 것은 K와 O가 왔으니까 여기는 R과 E와 A를 뭐 해주면 됩니까? 배열을 해줘야 되겠죠. 따라서 3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럼 6 곱하기 6이 되어서 전체 요거는 36가지가 되겠고요. 맞습니까? 자, 이번에는 여기 모음, 여기 자음이 오네요. 여기 모음이 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여기 자음이 올 수 있는 것은 K와 R 몇 가지? 두 가지. 또 마찬가지 여기도 R, E, A를 배열을 해주면 바로 얘도 3팩토리얼 되어서 똑같은 경우로 36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류를 했으니까 36과 36을 나누면 72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겠나요? 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처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940번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 E를 4년식으로 배열할 때 자, C, A, E, B, D는 몇 번째 배열되는가? 바로 4년식 배열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하나씩부터 해봐야 되겠네요. A로 먼저 시작해서 배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얘는 A가 제일 먼저 앞에 한 가지가 왔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4개의 문자로 배열하면 되니까 얘가 바로 얼마? 24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로 배열할 수 있는 게 24개가 되고 자 마찬가지로 B로 배열하는 것도 생각해 보면 똑같이 어떻게 됩니까? B가 제일 먼저 앞자리에 오고 나머지 배열하는 게 4팩토리얼이 되어서 24개가 나오니까 A, B로 끝나는 것은 토탈 몇 개가 되겠습니까? 48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48번째 오는 숫자가 뭐겠어요? 바로 B하고 여기에 큰 숫자가 먼저 와야 되겠죠. 그죠? 작은 숫자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나가니까 여기는 B 자, B 그다음 뭐가 되겠습니까? E B E D C A라는 게 바로 48번째가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C로 시작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C로 시작하죠. 그럼 C로 시작하는데 여기 A니까 A로 먼저 오는 걸 기억하면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CA가 왔는데 여기 E니까 그러면 B로 오는 걸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CAB로 출발하는 것은 CAB를 제외한 DE 두 가지니까 바로 여기 C가 오는 한 가지, A가 오는 한 가지, B가 오는 한 가지에다 여기는 DE 몇 가지, E 팩토리얼에서 두 가지가 되니까 요까지가 해버리면 몇 번째? 50번째가 되겠네요. 그리고 CAB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D가 오면 되겠죠. 자, D가 오는 경우도 맞습니까? 몇 가지 이렇게 두 가지가 뒤에 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CAD로 가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 오는 경우, A 오는 경우, D 오고 나머지 두 문자가 오는 경우가 이 팩토리얼이 되니까 두 가지가 되어서 요까지가 바로 52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와야 됩니까? CA 다음에 D니까 누가 와야 돼요? E가 오는 거. 그럼 요 CAE가 맞죠, 그죠? 그럼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B와 D가 남잖아요. 그럼 얘는 천상 B가 오고 D가 와야 되죠. 그 다음이 바로 D가 오고 B가 오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CAEBD니까 요까지가 52번째니까 얘는 바로 몇 번째가 되겠다? 53번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죠. 자, 이렇게 사전식 배열법은 첫 번째 오는 문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 몇 번째가 되는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941번입니다.
두 집합 A는 A, B, C, D이고 Y는 2, 4, 6, 8, 10에 대하여 F가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X가 바로 정의역이 되고 Y가 바로 공역이 되겠네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놓고 생각할까요? A, B, C, D, E라는 원소 5가지가 있는데 자, Y로의 함수니까 Y는 2, 4, 6, 8, 10이라는 숫자 5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렇게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FA와 FB를 더하면 얼마가 되어라? 12가 되고 또 뭐가 됩니까? 1대1 대응이니까 하나씩만 대응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FA 더하기 FB가 얼마가 되라? 12가 되라고 했죠. 그죠? FA 더하기 FB가 12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FA라는 말은 이 A라는 원소가 쏜 화살값 Y값이 되고 FB는 B가 쏜 바로 화살값이 되겠죠. Y값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12가 되려면 여러분들 두 수를 더해서 12가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A가 2일 때 B가 12 되면 되나요? 또 A가 4일 때 B가 8이 되면 되나요? 그리고 A가 6일 때 B가 6이 되면 되나요? A가 8일 때 FB는 4가 되면 되겠죠. 자, FA가 10을 쏠 때 FB는 바로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까? 5가지가 나오죠. 자, 그런데 누구는 요 FA가 6일 때 FB는 6이다. 요거는 제외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FA가 6이라는 말은 A가 6을 쏠 때 FB도 6이니까 얘도 6을 쏘죠. 그럼 1대1 대응이 되나요? 1대1 대응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외해 주니까 66일 때는 뭐 해줘야 된다?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 바로 제외해 줘야 된다는 것 하나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러면 A가 2를 쏘고 B가 10을 쏘는 경우 요 한 가지 4를 쏘고 8을 쏘고 8을 쏘고 4를 쏘고 10을 쏘고 2를 쏘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됩니까? A는 무조건 누구를 써야 됩니까? 2를 쏘죠. 그럼 B는 누구를 써야 돼요? 10을 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가 쏘는 거 한 가지, B가 쏘는 것도 한 가지로 정해져 있죠. 그러면 CDE는 누굴 써야 됩니까? 나머지 남았는 4, 6, 10을 써야 되겠죠.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C는 몇 가지? 4, 6, 8 중에서 한 가지를 쏘니까 세 가지가 돼야 되겠죠. 그럼 D는 4, 8 중에서 한 가지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럼 E는 남았는 4를 쏠 수밖에 없겠네요. 오, 쏘리. 여기서 다시 여기가 몇 가지가 돼야 됩니까? 두 가지가 돼야 되죠. C가 4, 6, 8 중에서 세 가지인데 6을 쏘으니까 D는 4, 8 중에 두 가지가 되고 E는 나머지 한 가지를 쏘니까 얘는 6가지가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번째는 A가 누굴 쏘죠? A가 4를 쏘고 B는 잘못했죠. A가 뭐를 써야 되죠? A가 4를 쏘고 B가 뭐를 쏩니까? 8을 쏘죠. B가 8을 쏩니다. 그러면 A도 한 가지, B도 한 가지인데 C는 4, 8을 제외한 2, 6, 10 중에서 몇 가지? 세 가지죠. 그죠? 즉 C가 6을 쏟다면 D는 4, 6, 8을 제외한 20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써야 되고 그럼 E는 남았는 2를 쓸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경우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두 번만 해보니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나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A가 8을 쏩니다. A가 8을 쏘고 B가 4를 쏩니다. 그러면 A도 한 가지, B도 한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C는 남았는 세 개 중에서 하나 써야 되겠죠? 자, C가 10을 썼다고 할까요?
그러면 D는 남았는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E도 남았는 하나밖에 안 되겠죠. 따라서 6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바로 6이 되겠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들 얘도 한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류를 많이 해봐도 괜찮아요. 해서 하나하나씩 해보면 어떤 여러분들 규칙성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분류를 했으니까 모두 다 더해주니까 6을 4번 더하니까 결론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24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얘가 왜 제외되는 줄 알겠죠? 얘일 때는 1대1 대응이 된다는다. 1대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A도 6, B도 6을 쏘면 안 된다는 거 제외해주면 토탈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의 각각의 경우의 수가 어떻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